안녕하세요. 저는 미셸이고요. 레이나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이제 상반기 결산으로 돌아왔습니다. 원래는 하반기 지난번에 업데이트도 한번 했었는데 정말 그 사이에 많은 일이 있었어가지고 너무 많았죠. 이거 업데이트 일단 하고 넘어가야 된다 했어요. 일단 1번. 일단 저희가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이제 드림널스 통해서 문제풀이, 엔클렉스 문제풀이 강의를 촬영하게 돼가지고 촬영과 이제 제작과 모든 것들 때문에 이제 하반기, 특히 1, 2월, 3월 불태웠죠. 아니 그래서 원래 이게 지난번 저희가 업데이트했던 하반기 근황 토크에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었었어가지고 여기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자, 두 번째, 이것 때문에 겸사겸사 강의 촬영이 바쁘다라는 핑계로 저는 이 휴학을 때렸고요. 저는 그것 때문은 아니지만 우선 트래블을 3번 연속까지 할 수가 있었어요. 그 계약상으로. 그래서 3번 다 하고 9개월 다 해가지고 2월 달에 저는 퇴사를 한 군데는 했고, 트래블러는. 그리고 기존에 PRN으로 남겨뒀던 데는 아직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제가 쓰고 싶은 대학원들이 2월부터 이제 이렇게 쭈르륵 있었어가지고 2월부터 해가지고 대학원 지원을 시작을 했어요. 그러고서는 이제 휴학을 해서 사실 여유로울 줄 알았지만 생각보다 그 강의 만드는 게 되게 바빠가지고 그냥 퇴근하면 문제 만들고 퇴근하면 촬영하고 약간 그러면서 진짜 불태웠고 중간에 대학교 강연, 학부생 강연도 있었어가지고 또 그것도 사실 1시간 내내 떠드는 걸 준비하는 게 생각보다 오래 걸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해서 그냥 바빴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2월 달에 퇴사를 하고 바로 일주일도 안 돼서 제 모든 짐을 다 미셸쌤 집으로 옮겼어요. 네, 그래서 거의 어떤 분들은 이제 같이 사시나요? 이런 식으로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사실 저희는 위아래층 살았던 적이 한 1년 이내에 있었고 그 뒤로는 그냥 같은 지역도 아니죠. 한 2시간여 떨어져 있는 지역에서 살았다가 이제는 룸메가 되었다는 건데. 그래서 저는 이사하면서 완전 엄청 큰 트럭을 빌려가지고 맞아요. 진짜 이거 영상 한번 띄워줘야겠다. 이삿짐 트럭에다가 저는 원래 12인치인가 12푸신가를 빌렸는데 16을 주셨어요. 진짜 큰 거, 진짜 거의 개미가 10배의 크기의 그 물건을 옮긴다고 하잖아요. 그거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 트럭을 이제 2시간 반을 이제 운전을 해가지고 미셸쌤 집에 와서 짐 다 넣고 이사하고, 근데 이사하자마자 진짜 1, 2주 있다가 바로 한국을 들어갔어요. 그래서 짐을 다 풀지도 못했고, 사실 저는 언니가 이제 이사 온 덕분에 이제 여러 가지 좀 콩고물을 떨어졌죠. 그래갖고 커피 머신 선생님이 이제 한국에 계신 동안 제가 열심히 썼다든지 약간 그런 혜택을 좀 누렸다는 게 있고요. 이제 저는 한국에 돌아가가지고 이번에는 사실 PRN밖에 없잖아요. 정규직으로 가고 있는 회사도 없었기 때문에 PRN도 월 2회만 가면 되는 거였어서 그 매니저한테 미리 허락을 받았어요. 나 2달간 이 PRN도 못할 것 같다. 그래도 내 포지션을 유지해도 되겠냐 하니까 되게 쿨하게 오케이 해줘가지고 그래서 3개월 동안 한국에 다녀왔어요. 그래서 그 사이에 선생님은 복학을 했나요? 그 사이에 사실 한 것 같아요. 이게 너무 많은 일들이 있어서 기억이 안 나. 타임라인을 넣었어요. 그래서 저는 3월 달은 한국 가가지고 이제 가족들도 보고 일본 여행을 좀 많이 갔어요. 일본 토탈 3개월 동안 3번 갔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제가 4월 한 달은 제가 GRE 공부를 하려고 사실 한국에 돌아간 것도 있어가지고 이거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어느 누가 미국에 이미 살고 있는데 한국에 가서 GRE 학원을 다니면서 고시원에 한 달 머물면서 강남에서 지냅니까? 역유학을 한국이 학원이 정말 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의 학원 시스템을 이길 수가 없어가지고 좀 도움을 받고자 갔었던 거고. 역시 주입식 교육의 노예는 아직도 지속되고 있군요. 일단 GRE도 치고 왔어요. 그래서 점수는 좋진 않은데 일단 제출할 수 있을 정도는. 그게 정말 중요하죠. 사실 100점 이상이다 하면은 사실 딱 100이 딱 좋은 것처럼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러고 이제 4월을 보내고 5월에는 5월 말에 계속 선생님한테 나 일주일만 더 늦게 들어갈게. 나 일주일 더 있다 갈 거야. 근데 그게 한없이 미루지 못하는 이유가 저희가 또 콘서트가 있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에드시런이랑 찰리 푸스 콘서트를 이틀 연속으로 저희가 갔거든요. 이게 애틀랜타의 콘서트가 가수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이 와요. 한국 가수들도 많이 오고 그렇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가수들도 되게 자주 생각보다 되게 자주 와가지고
돼가지고 이미 몇 개월 전에 저희가 예약을 다 해놨기 때문에 선생님은 왔었어야만 합니다. 24일에 와서 27, 28을 불태우고 아주. 그리고 저는 또 이제 그 근무 남아있잖아요. 그 근무하러 갔죠. 그래서 이게 퇴사를 이제 그 두 군데 중에 한 군데만 한 거니까 아직 한 군데는 휴직 상태였던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복직을 살짝 했는데 이제 PRN이니까 원래 한 달에 이틀 근무인가요? 네네. 그래서 그 이틀을 채우러 또 갔어요. 5월 말에. 그리고 5월 말, 6월 초고 한꺼번에 해버리려고 맞아. 5일을 아예 호텔 잡아가지고 있다 왔죠. 그러니까 PRN이 그러면 5월 근무도 오케이 한 거고 6월 근무도 오케이 해서 그렇게 뿌시고 그 왔어. 사이에 선생님은 이제 복학을 했고요. 그때 사실 이게 제일 메인이었죠. 복학을 하는 동시에 이제 그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제가 갑자기 정신과에 꽂혔습니다. 이게 사실 사람들이 정말 갑자기 꽂힌다고 생각해요. 미국도 그냥 어쩌다 이렇게 앵클렉스를 갑자기 등록하게 됐던 거고 그냥 막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살다 보면 항상 갑자기 일어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정신병원을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입원하는 게 아니고 정신병원에 실려가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일하러 간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냐면은 이게 정신과 전문 간호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굉장히 크게 들어가지고 근데 이제 이거를 대학원 전공 변경 신청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트랙 체인지를 요청을 했죠. 제가 원래 패밀리 널스 프랙티셔너인데 이제 그거를 사이키아트릭 멘털 헬스 널스 프랙티셔너로 바꿀 수 있냐라고 해서 저희 학교에 문의를 했더니 그거를 정식으로 신청하는 포맷도 있어요. 그래서 다 절차를 거쳤죠. 그런데 돌아온 대답이 decline your request. 왜냐면은 1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학교마다 다른데 저희 학교의 요구사항은 경력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조금 좌절을 했고 그러면서 겸사겸사 경력 필요 없는 학교를 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경력 필요 없는 학교가 하필이면 10일 뒤에 서류 마감이래요.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대학원 서류를 10일 만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일단 그거는 근데 8월에 합격 여부가 결정이 나기 때문에 좀 기다리고 있고 이제 원래 학교로 복학은 하면서 그래 나 일단 패밀리 널스 프랙티셔너 트랙을 유지를 할게. 왜냐면 공통 과목이 있거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제가 한 학기에 한 과목밖에 안 들었기 때문에 아직 사실 잃을 게 없는 사람인 거죠. 그래갖고 아직 이제 패서피지올로지 이제 두 번째 파트를 하기로 한 거예요. 왜냐면은 나중에 성적을 잘 받아놓으면은 다른 학교에 간다고 해도 어쨌든 그 공통 과목이기 때문에 학점을 이제 트랜스퍼를 할 수가 있어요. 일단은 그 학교에 붙든 안 붙든 일단은 공부를 하자 했고 그러면서 플러스 우리 학교에서 나를 받아줄 수도 있잖아요. 다시 그 정신과로. 그래서 정신과 구직을 시작을 했어요. 굉장히 쉽지 않았죠. 그런 식으로 되게 지금 정신없는 정신과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와서 동네 가서 PRN 일 다 하고 또 대학원을 더 많이 넣었어요. 뭐 사실 몇 개를 넣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사실 제가 그 학교마다 이제 요구하는 사항이 다르니까 제가 넣을 수 있는 학교를 또 찾아야 되고 그 넣을 수 있는 학교가 나타나면 넣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더 강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지금 토탈 완전 제출 끝난 것까지는 4개를 넣었고요. 그리고 2개는 아직 레퍼런스 기다리고 있는데 일단은 모든 서류적인 거는 다 했어요. 그 레퍼런스 빼고는. 지금은 아직 이제 인터뷰 초청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초청을 받은 대학원들의 인터뷰를 이제 준비를 해야 하는 지금 상황이에요. 그래서 일단 둘 다 이제 학교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한 것들이 별로 없다라는 게 있고 이제 현재 당장 지금의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 한 가지 먼저 말하고 싶은 거는 선생님은 내일 캘리포니아에 가십니다. 그래서 뒤에 원래 쌓여있던 짐이 있었는데 다 옮겼어요. 차로. 뭐 날아가는 게 아니라 뭐 로드트립으로 7일간의 대장정으로 이제 갑니다. 그래서 제가 크로스컨트리라고 그랬어요. 정말 대륙 횡단을 하게 됐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일단은 4,000km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행히 혼자 가진 않아요. 친구랑 가게 돼서 정말 다행인데 문제는 이제 운전을 따로 해야 돼요. 맞아요. 그분도 이제 따로 이사를 하시는 거고 다행히도 비슷한 시기에 그렇게 동부에서 서부로 이사하게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행히 뭐 호텔 같은 거를 잡는다든지 그럴 때 이제 조금이라도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거니까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맞아요. 근데 저도 하나 불투명한 거는 지금
캘리 쪽으로 가는데 트래블을 아직 못 구했어요. 아니 사실 음. 캘리로 가서 트래블 하려고 하는 건데 아직 그거에 대한 구직이 안 됐다는 거잖아요. 맞아. 지금 이게 여러 가지 일이 있어가지고 넣었다가 어떻게 빠꾸 먹었다가 맞아. 넣었다가 대답이 없다가 막 이게 맞아. 너무 많아가지고 오늘 아침에 드디어 이제 한 군데 그나마 가고 싶은 데를 넣었는데 이제 오늘 넣었기 때문에 사실 아직 불투명해요. 아 그렇죠. 처음에는 붙었던 병원이 8월 15일부터 그러니까 2달 뒤부터 일하라고 그래가지고 나 뭐하지? 이러면서 고민 끝에 우버이츠를 해야겠다. 맞아. 저희가 거기 가서 그 가서 뭐 하지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길래 제가 그냥 처음에 옆에서 알바 뭐 샷 알바 같은 거 없나 했어요. 그 주사 그런 백신 주거나 이런 샷 알바. 근데 알바 생각하다가 생각나는 게 이제 우버이츠나 도어대시 같은 배달 알바가 생각이 난 거죠. 생각보다 되게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왜냐면 또 저희 그 인터뷰 해주신 부부쌤 중에서 이제 정말 우버이츠 했었던 맞아요. 분이 계시니까 맞아요. 그냥 전혀 모르는 동네긴 하지만 우버이츠 하면서 지리도 알고 그러니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뭐 아직 다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되게 제가 꼭 우버이츠 하게 되면 브이로그를 꼭 찍어달라고 했어요. 저랑 같이 일하는 선생님도 예전에 이제 주말에 그냥 남자친구분이랑 겸사겸사 그냥 일도 하고 데이트도 하고 하면서 우버이츠 알바를 다니셨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쏠쏠하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가지고 지금 현재가 6월 말인데요. 제 얘기가 하나 안 한 게 있는데 정신과 파트타임을 실제로 이제 구직을 했어요. 그러고선 저를 뽑아줬어요. 저는 파트타임으로 하겠다. 2주에 이틀 주말만 근무를 하겠다라는 조건으로 이제 뽑혔는데 사실 정신과 경력이 아예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파트타임을 그렇게만 구한다는 게 사실 그렇게 쉽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운이 좋게 됐고 근데 사실 이렇게 운이 좋게 뽑힌 이유에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병원이 정말 인력난이 정말 심각한 것 같아요. 오리엔테이션 내내 저의 그 HR 담당자가 저희를 데리고 다니면서 한 말이 high turnover rate다. 이 얘기를 너무 많이 했고 사실 그러면서 오리엔테이션 듣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앵사이티가 커졌죠. 이 병원에서 일할 수 있을까. 그리고 정신과 병원인데 이제 security도 없대요. 거기 이제 입원 병원이고 병원 전체가 폐쇄병동인 거거든요. 너희들은 서로가 서로의 security라 라는 얘기를 하는데 사실 항상 어딜 가나 시큐리티가 있었던 곳에서 일했던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너무 없어갖고 제 스스로 너무 위험한 포지션에 두는 게 아닌가 라는 오리엔테이션 3일 현재 받았고 돌아오는 토요일날 이제 근무 예정인데 실제로 진짜 안전하게 잘 일할 수 있을지 경력을 쌓을 수 있을지는 아직 주 5일 평일은 다 근무하고 격주로 주말에 이틀 더 일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격주로 주 7일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2주에 12일 근무 이런 거죠. 제가 체력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라서 일단 잠을 무조건 잘 자야 될까 생각을 했고 그리고 지금 풀타임으로 있는 곳에 격주로 평일날 오프를 연차를 넣어놨어. 적어도 좀 하루씩은 좀 더 쉬지잖아. 정신과에 꽂혔다고 했잖아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 꽂힌 이유는 되게 다양하거든요. 그냥 여기 사실 미국에 살다 보면서 아니면은 온콜로지 간호사로서 경력을 쌓으면서 느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정신과적 수요가 많아요. 이게 특히나 제가 이제 한국인 커뮤니티랑 가까운 곳에 있는데 일반적인 메디컬 리소스는 좀 많은데 또 이런 정신과적인 리소스가 되게 부족하다고 느꼈고 근데 사실 그 커뮤니티 뿐만이 아니라 그냥 이 사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정신과적인 수요는 점점 많아지는 게 사실 눈에 보이거든요. 우리가 뉴스를 보더라도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흔하게 하는 말 있잖아요. 와 세상이 미쳐 돌아간다. 점점 미쳐 돌아간다. 이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걸 잘 뜯어놓고 생각해보면 그만큼 정신과 수요가 정말 많아지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블루오션인데 내가 안 하는 게 용납이 안 되는 거죠. 무조건 해야 돼.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1년 하나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될지 모르겠어요. 첫 출근을 일단 응원을 맞아. 합니다. 일단 출근부터 해야 되거든요. 저의 가장 큰 고비, 출근. 이번 주. 선생님한테 질문은 왜 하필 캘리로 이렇게 가시나요? 그 일주일 이상의 여정을 갖고. 우선은 가장 큰 거는 사실 금전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캘리포니아 자체가 물가도 비싸고 그리고 버는 것도 많아요. 그만큼. 그래서 트래블러들도 많이 쳐주는데요. 사실 트래블러한테
엄청나게 주는 편 아니에요. 캘리포니아 자체가 비슷하게 벌어요. 다만 이제 저는 조지아주 거주자로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그만큼 좀 남는 게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가는 거고, 제가 가고 싶은 대학원 같은 경우에는 3년 동안 거의 구직을 못 해요. 그냥 완전 풀타임 스튜던트로 해야 되는 그런 전공이어가지고, 그럼 한 달에 3,000달러를 쓴다고 했을 때 3년 동안만큼의 돈이면 사실 10만 달러인데, 그게 있어야지 사실 대학원에 갈 수가 있잖아요. 튜이션을 빼더라도. 그래서 돈을 좀 많이 모아놔야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일단 그래도 거리보다는 뭔가 금전적인 걸 생각하게 되는 것 같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캘리포니아는 간호법이 있어가지고 간호법이 적용되었을 때 정말 임상에서 간호사들은 어떻게 적용을 받고 있는지가 좀 궁금해요. 왜냐면 조지아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법이라는 게 뭐 대충은 있지만 뭐 환자가 몇 대 몇이어야 된다 이런 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중환자실은 1대2라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1대3을 정말 밥 먹듯이 받았거든요, 환자를. 그리고 당연히 풀당해도 메드서지로 아직까지는 안 가봤지만 이렇게 인터미디어 가면은 갑자기 1대2밖에 안 보던 사람이 1대5를 보려니까 너무 힘든 거죠. 근데 이제 캘리포니아는 법으로 이제 몇 대 몇이다 정해져 있으니까 뭔가 그런 정말로 적용을 받나, 적용을 받았을 때 나의 일할 때의 강도는 어떤가, 이런 것들을 좀 경험을 근데 해보고. 갑자기 그 생각이 들었어. 그런 지금 마인드셋이 한국에서 미국에 올 때 마인드셋과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왜냐면 한국에서 미국에 올 때 일단 돈을 많이 준대. 그러니까 이건 주 불문하고 한국에 비해서 간호사들 직군적으로 돈을 많이 번다라는 얘기를 들었고, 또한 그런 간호 환경이 괜찮대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1대 12 이런 말도 안 되는 숫자가 안 나온대. 뭐 1대 18까지도 안 나온대. 1대 6 이렇게 본대. 이런 얘기를 하고 듣고 들어왔기 때문에 좀 그런 마인드셋이 되게 비슷하다고 느꼈어요. 캘리에 가는 것도 맞아요. 그런 생각이 드는. 그래서 저희의 이제 상반기 결산과 사실 뭘 할지 제대로 모르겠는 여름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렸어요. 맞아요. 선생님은 이제 첫 출근이 어떨지 모르겠고, 지원해놓은 학교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저도 지원해놓은 학교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그리고 그냥 저 생각에는 정신과가 진짜 너무 안 맞는다 하면은 블루오션이라도 못하는 거죠, 뭐. 그죠? 그래서 그냥. 그쵸. 그래서 불투명하긴 한데, 사실 뭐, 불투명한 만큼 기대감도 있잖아요? 어떤 기대감이죠? 무슨 미래가 다가올까? 상반기 결산은 여기서 마치고, 네, 그럼 오늘 하루도 세이브를 하고, 우산 하루 되세요. 야, 마음은 오늘 월요일인데 사실 월화수목금이 걱정이 아니고 토요일이 걱정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우울해요. 아무튼 오늘 하루도 왜? 스테이블할 수가 없어. 저의 스테이블을 기원해주세요. 진짜.